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애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이번 시간에도 두 분 상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생애자산관리를 위한 세 가지 축, 소득관리, 소비관리,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게 재무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모을 돈이 없다고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보통 어디에 돈을 쓰느라 그럴까요? 두 분은 어디에 지출 비중이 가장 크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과소비를 하지는 않는데 친구들 만나서 노는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돈과 관련된 속성 중 하나가 남이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쓰던 간에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아끼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기 시작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된다는 소리죠. 자, 스스로 생애 관리를 잘 하셔서 잔소리 들을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산관리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저축과 투자 금액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득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를 이 사람 장난하나 하는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계신데요. 당장의 소득을 높이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길어진 인생만큼 저희가 은퇴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은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은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소비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보통 쉽지 않다고들 얘기들 하시죠. 소비는 어떤가요? 우리 현재 삶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뇌는 또 본능적으로요, 현재를 중시하지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리가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재무 상담을 쫙 해서 재무 설계를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 각자 급여의 한 10% 정도는 더 쓰시고 사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두 분 가정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10% 정도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달 생활비 지출되는 것을 보면 달에 따라서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쓴 달에 더 삶의 질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돈의 속성이죠. 그런데요, 그 10%의 소비를 저희가 소비 관리를 통해서 저축과 투자로 꾸준히 보낸다면 어떨까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삶의 수준을 결정지을 소비랑 우리 미래 삶의 수준을 결정지을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을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소비 관리를 어려워하시는데 솔직히 돈 버는 것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평생을 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이 들까요? 바로 생활비입니다. 큰 재무 목표 중 하나인 노후 자금도 결론적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소비를 인생이라는 여행의 연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연비의 차를 타고 싶으세요? 당연히 기름값 덜 나가는 연비 좋은 차 타고 싶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인생 여행에서도 어떤 연비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연비로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 관리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은퇴가 임박한 두 부부를 상담했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공기업에 다니는 외벌이였는데요. 자산을 형성한 과정은 다르지만 A와 B 가정 모두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약 한 8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모은 이 자산으로 이제 은퇴가 임박했는데 노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은퇴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A 가정은 은퇴 후 월 지출 계획으로 매달 쓰는 생활비가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B 가정은 A 가정의 절반인 2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무설계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A 가정은 모아놓은 8억 원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죠. B 가정의 경우에는 긴 여명을 감안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추가적인 즐거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B 가정의 부부가 실제 지출은 500만 원 정도인데 대표님이 너무 많다고 하실까봐 일부러 지출 규모를 적게 말한 거라면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죠. 예, 제대로 된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쓰는데 가서 나 500만 원 써요 그러면 이거 황당한 사람들이네 이런 눈길 받을까 봐 그런 생각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상담했었을 때 뵀던 그런 편안한 표정을 짓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은 200만 원을 쓰는 연습이 당장의 계획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돼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관리된 소비는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 습관은 은퇴 전과 후가 다르지 않고요, 평생을 가죠. 다시 말해 잘 관리된 소비 습관은 훌륭한 연비의 가정경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애쓰지 않게도 도와주는 겁니다. 잘된 소비 관리가 훌륭한 투자라고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1억 만들기라는 얘기 많이 하죠. 1억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결심해서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억을 만들려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은행에 맡기지 않고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으면 5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2% 적금을 저희가 찾아서 복리로 운용해 가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자를 받으니까 좀 줄어들까요? 글쎄요. 2%니까 아주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네, 2% 복리로 계산하면 5년 4개월이 걸립니다. 즉 3개월이 단축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펀드에 투자해서 2%보다 3배가 높은 연 6%의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자가 3배 높으니까 9개월? 네, 3배 높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4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 적금보다 6개월 정도가 짧아지는 거죠. 기대했던 만큼은 시간이 줄지를 않네요. 자,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펀드에 투자할 것 같아요. 저라면 복리 적금을 선택할 것 같네요. 펀드 투자를 통해서 6개월 단축하는 건 좋지만 손해를 보는 건 겁이 나서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6% 복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실상 저희가 15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1억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기간을 많이 단축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모은 돈, 내가 매달 150만 원씩 모으겠다고 계획한 그 부분이 1억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소비 관리인 거니까 저희가 소비 관리를 통해서 매월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재무 목표들이 있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 교육, 그다음에 자녀 결혼자금, 그리고 은퇴자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필요한 자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가정경제에서 확인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요. 자산부채 상태와 현금 흐름입니다. 먼저 자산부채 상태표는 현재 모여져 있는 자산을 나타내는데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부채 상태표는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나 결혼하셨을 때의 순자산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면 현재 순자산의 규모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매년 우리 가정이 얼마의 순자산을 늘려갔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돈을 모아갈 수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순자산의 크기 얘기 드렸었잖아요. 연간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이 현금 흐름표의 금액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가지 재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산 부채 상태와 현금 흐름 중에 저희가 생애 자산을 만들어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어느 것일까요? 오늘 얘기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현금 흐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가계부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걸 기록하는 수단을 가계부로 놓고 봐야 저희가 그런 용도로 봐야 가계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산을 세울 때의 팁은 먼저 매월 쓰는 돈하고 연 단위로 비정기로 나가는 돈을 나누어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거랑 뭐 여행, 휴가비 등을 나누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이든 연이든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고정적인 건지 아니면 변동적인 건지를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한 후에는 실은 저희가 쳐다보지 않아도 되죠. 뭐 자동이체 시키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고 가계부를 매달 꼬박꼬박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비 같은 건 어떻죠? 변동적이죠. 정해진 금액대로 그대로 쓰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애들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변동적인 것에 국한시키면 소비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부모님 용돈이나 자녀 학원비, 보험료 같은 게 그 고정적인 지출이 되겠네요. 네, 그 성격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저축, 후소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재무 목표랑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에 만약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방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무 목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허황된 목표나 막연한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소득 지속, 소득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도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셋째, 지출을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 관리가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생애 자산 관리를 통해서 미래 자산을 형성해 가야 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재무 목표와 현재 상황의 차이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생애 자산 관리를 위한 3가지 축인 소득 관리, 소비 관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생애 자산 관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